정보처리 기사 실기 세 번째 챕터 통합 구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해당 이 통합 구현은 정보처리 기사 필기의 출제 기준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기에 맞춰가지고 해당 저희 NCS 학습 모듈 베이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계 데이터 구성하기입니다. 학습 목표는요,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진 외부 및 내부 모듈 간의 데이터 연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할 수 있다. 두 번째,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외부 및 내부 모듈 간 연계가 필요한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다. 세 번째,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외부 및 내부 모듈 간 연계를 위한 데이터 표준을 설계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하고자 하는 세부 내용은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연계 요구사항 분석. 두 번째, 연계 데이터 식별 및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계 요구사항 분석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통합 구현에 대한 개념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통합 구현에 대한 개념 설명 문구 제시하고 통합 구현 기입하는 문제 유형 나올 수 있습니다. 개념 설명 살펴볼게요. 통합 구현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해 단위 기능을 하는 모듈 간의 연결과 통합, 합친다는 말이죠. 네, 을 뜻한다. 통합 구현은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 송수신 방식, 그리고 송수신 모듈 구현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구축하는 환경과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적합한 통합 구현 방법을 설계할 수 있겠습니다. 통합 구현에 대한 해당 아키텍처 개념도 있는데요. 네, 송신 시스템이 있고 수신 시스템, 받는 쪽이 있고 중간에 중개해주는 시스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볼 수 있고요. 세부적으로 통합 구현에 대한 구성 요소별 수행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5가지로 나눠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통합 구현의 구성 요소 5가지. 먼저 송신 시스템 및 송신 모듈입니다. 네, 보내는 쪽이죠. 네, 송신 시스템과 송신 모듈. 송신 시스템은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생성하여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변환한 다음 송신하는 송신 모듈과 데이터 생성 및 송신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송신 모듈은 내부 연계 시에도 필수 요소에 해당되고 일반적으로 연계 솔루션이 적용될 경우에는 데이터 생성 처리만 구현을 한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중개 시스템. 중개 시스템은 주로 외부 시스템 간의 연계 시에 적용되는 아키텍처다. 내외부 구간의 분리로 보안성을 강화시킬 수 있고 인터넷망과 인트라넷망 연결이 가능하다. 중개 모듈은 송신된 데이터의 오류 처리 및 수신 시스템의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 또는 매핑 기능을 수행합니다. 통신 구현 구성 요소별 기능적인 부분을 정리하시고요. 네, 해당 용어 갈로 넣기 또는 설명 문구에 대한 해답으로 해당 용어를 기입하는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신 시스템과 수신 모듈. 수신 시스템은 받는 쪽이죠. 수신받은 데이터를 클렌징, 정제하고 응용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적합하도록 변환하여 반영하는 수신 모듈과 그리고 연계 데이터의 수신 현황과 오류 처리, 데이터 반영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성 요소는 연계 데이터입니다. 네, 송수신하는 데이터를 뜻합니다. 주고받는 데이터를 뜻한다. 속성이나 길이, 타입 등이 포함되어지고요. 송수신하는 연계 데이터 형식은 크게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그리고 칼럼, 파일로 분류할 수 있고요. 파일은 다시 세분화해서요. 텍스트나 XML이나 CSV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통합 구현 요소로서는 네트워크입니다. 송신 보내는 쪽과 받는 쪽 수신 시스템, 그리고 송신 시스템과 중계 시스템, 그리고 중계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통신망을 뜻한다. 이는 유선 또는 무선이 될 수도 있고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사업자의 공중망 또는 전용선을 포함한 사설망과 같은 유무선의 물리적 망과 송수신 상에서 사용되어지는 규정된 약속인 프로토콜을 의미를 합니다. 통합 구성 요소에 해당 개념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용어. 네. 다음
연계 요구사항 분석에 대해 살펴보면요. 네. 연계 요구사항 분석이란 통합 구현을 위해서요. 예, 연계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연계 데이터를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사용자 요구사항은 연계 데이터와 연계 환경 구성을 위해서 성능, 보안, 데이터 발생 패턴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구사항 분석할 때 입력해야 되는 입력물과 그리고 도구 및 기법, 그리고 분석 결과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정리해보면 네, 입력물은 요구사항 분석할 때 입력하는 네, 대상은 시스템 구성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네, 관련되어진 시스템 구성도, 그리고 응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네, 구성, 그리고 ERD, Entity Relation Diagram이나 테이블 코드 정의서가 되겠고요. 그리고 도구 및 분석으로서는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되어지는 도구 및 분석 기법으로서는 인터뷰, 체크리스트, 설문지 및 설문조사 또는 델파이 기법, 연계 솔루션 비교 분석들이 있겠고 출력물로서는 요구사항 분석서, 그리고 인터페이스 정의서가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살펴볼게요. 요구사항 분석 시 입력물입니다. 네, 송수신 시스템과 운영되는 데이터 이해를 통해서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한데 식별되어진 그러니까 사용자 요구사항은 송수신 시스템 운영 환경과 데이터를 적용하여 연계 방식, 연계 주기, 연계 데이터 등을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입력물은 시스템 구성도, 응용 애플리케이션 구성, 그리고 엔티티 관계도와 테이블 정의서가 되는데 세부적으로 시스템 구성도는 송수신 시스템의 네트워크와 하드웨어,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네, 구성도.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 구성도, 하드웨어 구성도, 소프트웨어 구성도를 포함해서 시스템 구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네. 일례로 제시되어진 해당 구성도의 예는 이렇습니다. 네, 송신기관 내의 물리적인 어떤 네트워크 구성도로서는 라우터 장치, 방화벽, 네, 해당 스위치, 그리고 웹서버나 왓츠 서버, DB 서버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네트워크 및 사용되어지는 하드웨어, 그리고 그 하드웨어에 설치되어져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이러한 것들이다. 이렇게 네,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응용 애플리케이션 구성입니다. 네, 송신 측에서, 네, 보내는 측에서 연계 데이터가 발생하는 응용 애플리케이션의 메뉴 구조도나 화면 및 화면 설계서,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의서, 연계할 데이터의 발생 시점 및 주기와 발생 패턴 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응용 애플리케이션 구성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엔티티 관계도, 네, 데이터의 포커스를 맞췄을 때요. 네, 주고받는 데이터, 저장하는 데이터의 포커스를 맞췄을 때 엔티티 관계도와 테이블 정의서가 요구사항 분석의 입력 네, 대상으로 요구가 되어진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테이블 정의서의 네, 양식의 사례입니다. 테이블 아이디나 테이블 이름, 데이터베이스명, 네, 그리고 테이블 설명, 네, 초기 건수, 중량, 최대 건수, 용량, 그리고 칼럼 ID 타입과 널 허용 여부,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네, 인덱스 기본값 제약 조건, 그리고 공통 코드 정의서, 네, 코드 분류, 코드명, 코드 설명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다. 개괄적으로만 볼게요. 다음 요구사항 분석할 때 이용되어지는 도구 및 기법입니다. 네, 효과적인 연계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사용할 수 있는 해당 분석 도구로서는요, 네, 설문조사나 인터뷰 또는 네, 체크리스트와 같은 도구 및 기법을 활용할 수 있겠다. 사용자 인터뷰, 네, 핵심 사용자와 그룹 연담을 할 수 있겠는데 이 절차를 통해서요, 네, 연계 데이터가 어떤 건지 정의하고 연계 데이터의 활용 목적, 필요성 등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자 인터뷰 전에 연계 대상 시스템의 응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능과 서비스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는 연계 데이터에 대한 체크리스트예요. 네, 연계 데이터와 연계 시스템 아키텍처 정의를 위해서요. 시스템 운영 환경과 성능과 보안과 데이터 발생 등 다각도의 관점에서 고려사항 점검 및 확인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의 양식의 사례입니다. 연계 분석 체크리스트 사례로서는요. 시스템 응용, 네, 애플리케이션, 세부적으로는 네트워크와 보안 이렇게 해서 질문 항목들, 체킹 항목. 일례로 송신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간은 인트라망이야, 인트라넷 망이야, 외부망 연결돼 있어, 내부망만이야. 수신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간은 인트라넷망이야, 인트라넷 망이야, 네와 같은 네, 체크해 할 사항들을 해당 양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이용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네.
해당 응용 분야의 데이터로서는 연계 데이터의 일정한 데이터의 발생 주기라는 것도 체크하고 송신 시스템에서 연계가 필요한 데이터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설문지 및 설문조사. 설문지 및 설문조사는 서비스 활용 목적에 따라서 연계가 필요한 데이터를 식별하고 연계 주기 등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 항목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겠고, 객관 문항으로서 예상 답변을 일정 범위 내로 한정하는 게 낫겠다. 주관식으로 너무 많은 걸 받기보다는 범위를 좀 좁혀가면서 그 중에서 원하는 부분을 뽑아낸다든지. 그리고 델파의 기법은요, 전문가, 통합 구현 및 연계 전문가, 시스템 아키텍처나 업무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연계 데이터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식별하는 게 델파의 기법이고요. 마지막으로 연계 솔루션 비교 분석으로서는요, EAI 뒷부분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그리고 ESB, Enterprise Service Bus, Open API 등 다양한 연계 방식과 연계 솔루션별 연계 시의 성능, 보안, 데이터 처리, 모니터링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연계 솔루션을 비교 분석해서 요구사항을 뽑아낼 수도 있겠다. 도출되어진 요구사항 분석에 대한 결과물은 어떤 건가? 사용자 및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인터뷰나 체크리스트 활용을 통해서 연계 데이터와 연계 아키텍처 설계를 위한 요구사항들을 식별하고 분석을 했는데, 식별되어진 요구사항들은요, 결과물로서는요, 요구사항 정의서 또는 요구사항 분석서로 해당 작성이 되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예로서는요, 연계 요구사항 분석서의 예시입니다. 요구사항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유형은 기능이야, 비기능이야, 그리고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리스트에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파트로 연계 데이터 식별 및 표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연계 데이터 식별 및 표준화는 뭔데? 연계 데이터의 구성은 연계 데이터를 식별하고 식별된 연계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연계 데이터 표준화 수행 결과로서는요, 연계 정의서를 작성을 하겠고요. 세부적으로는 코드나 텍스트 ID 등 구성되어진 정보 중에 연계 가능한 범위와 항목을 식별하고, 그리고 식별되어진 항목들 중에서 코드화되어진 정보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코드화되어진 정보는 송신, 보내는 쪽 시스템과 받는 쪽 시스템, 수신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코드 매핑 정보를 제공하거나, 송수신 시스템 간에 코드가 상이하게 되면은 그거를 다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서 코드 정보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측면이고요. 정의와 표준화가 완료되어진 연계 정보는 각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서요, 데이터 발생 구분 정보를 추가하고 데이터베이스 또는 파일 등으로 데이터 연계 방식을 정의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은요, 5단계로 저희가 나눠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저희는 지금 현재 실기, 단답형 또는 서술형, 주관식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제 유형 중에 보면은 해당 이 절차를 리스트해 놓고 올바르게 나열해서 입력해 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고, 또는 절차를 비워놓고 알맞은 걸 기입하라 이렇게 문제가 유형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연계 데이터 식별 및 표준화 절차는 5단계로 볼 때 연계 범위 및 항목 정의가 첫 번째 단계, 연계 범위 및 항목 정의. 그리고 두 번째는 연계 코드 변환 및 매핑. 세 번째는 연계 데이터 식별자와 변경 구분 추가. 네 번째는 연계 데이터 표준 방식 정의. 마지막 5번째는 연계 정의서 및 명세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내용입니다. 연계 범위 및 항목 정의. 시스템 간에 연계하고자 하는 정보를 상세화해서요, 범위와 항목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에서 연계하고자 하는 각 항목의 데이터의 타입과 길이, 그리고 코드화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보내는 쪽에, 예를 들어 테이블의 필드에 해당 데이터 타입의 길이가 받는 쪽의 길이하고 차이가 있다. 받는 쪽의 길이가 더 길면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보내는 쪽의 길이가 더 길고 얘는 오히려 길이가 짧아요. 그러면 저장이 안 되죠. 그런 게 오류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체킹할 필요성이 있다.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의 연계 항목이 상이하면 일반적으로 연계 정보가 활용되는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송신에 맞춰야 되느냐? 수신에 맞춰야 되느냐?
수신 쪽에 맞춰야죠. 네. 그래야지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수신 시스템 기준으로 적용 및 변환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네, 연계 범위 및 항목 정의할 때 확인할 사항으로서요. 네, 연계 정보로서 송신 쪽의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이야, 수신 쪽은 넘버야, 뭐 네, 이렇게 검토 사항으로서는 한 가지의 데이터 타입으로 정의 및 적용할 필요성이 있고, 네, 일반적으로는 어디에 맞춘다? 송신이 아니라 수신 쪽 기준에 맞춰가지고 변환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송신 쪽의 길이하고 수신 쪽에 해당 필드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수신 쪽이 더 길다라고 하게 되면 송신 쪽이 더 큰 값이에요. 받는 쪽은 작은 값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얘는 잘리죠. 송신 쪽 시스템의 데이터 길이를 수신 길이로 줄였을 때 잘려지는 데이터가 생길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신 시스템의 속성 길이를 변경한다든지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만 볼게요. 네, 다음. 연계 코드 변환 및 매핑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네, 연계 코드 변환 및 매핑은 연계 대상 범위 및 항목을 식별한 이후에 연계 정보 중에 코드로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을 변환하자. 코드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은 정확한 정보로의 전환 및 검색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송수진이라는 연계 정보에 포함되어진 코드를 변환하는 방법은 먼저 송신 보내는 쪽 시스템의 코드를 수신 시스템 코드로 매핑해주는 방법과 송수진 시스템의 코드를 통합해서 표준화한 다음에 매핑하는 방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계 데이터 식별자와 변경 구분 추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식별자로서는 PK는 프라이머리 키죠. 네. 주키가 되는 거죠. 네.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되어진 해당 필드는 값 자체가 중복된 값을 가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해당 그 레코드 단위로 저장되어진 데이터들을 구분할 때 프라이머리 키로 구분할 수가 있죠. 송신된 정보가 수신 시스템에 어떤 데이터에 해당되어지는지 추출하기 위해서는 수신 시스템의 연계 정보에 송신 시스템의 식별자 키, 송신 시스템의 식별 키 항목을 추가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는 변경 구분이다. 네, 송신 데이터를 수신 데이터에 반영하기 위해서 보내는 쪽 송신 정보를 수신 시스템에 테이블에 추가, 수정, 삭제할 데이터인지 식별해주는 구분 정보를 추가하는 방법. 네. 컬럼으로서요, 변경, 구분, 이렇게 해서요, 네. 해당 송신 시스템의 채용 정보가 일례로 뭐, 네, 인서트냐, 추가냐, 업데이트냐, 이런 것들을 표시한다. 네. 세 번째, 연계 데이터 식별 및 변경 구분 추가의 세 번째입니다. 네. 관리를 위한 정보. 연계되는 정보의 송수신 여부와 송수신 일시 그리고 오류 코드 등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서요. 인터페이스 테이블 또는 파일의 관리 정보를 추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번째 단계로서는요. 네, 이 단계적인 부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고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정리하기보다는 단계 위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연계 데이터 표현 방식 정의다. 네.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연계 대상 범위 및 항목 그리고 코드 매핑 방식 등을 정의한 후에 연계 데이터를 테이블이나 파일 등의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구성되어진 연계 데이터는応用애플리케이션에서 연계 데이터를 생성하는 시점과 연계 주기와 적용되는 연계 솔루션의 지원 등에 따라 다르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연계 데이터 표현 방식 중에 파일인 경우에는 파일의 형식에 따라서 네, 태그로 구분한다든지 아니면 항목 분리자 예로서는 뭐 쉼표라든지 세미콜론이라든지 네, 콤마라든지 콜론이라든지 세미콜론 등 정의한 분리자를 이용을 해서요. 네, 해당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항목 분리자 사용을 통해서 상세화할 수 있겠다. 마지막 다섯 번째, 결과치로서 연계 정의서 및 명세서 작성을 합니다. 연계 항목이나 연계 데이터 타입과 길이 등을 구성하고 형식을 정의하는 과정의 결과물로서요. 연계 정의서를 작성을 한다. 네. 연계 정의서에는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현황을 네, 작성을 해야 되고 연계 명세서는 연계 정의서에 작성한 인터페이스 아이디별로 송수신하는 데이터 타입과 길이 등 인터페이스 항목을 상세하게 더 포함해서 작성하는 것이 연계 명세서입니다. 더 상세한 게 연계 명세서. 양식의 예는 이렇다. 네.
명세서 작성 양식은 이렇고요. 연계 정의서 작성 양식은 인터페이스 번호, 송신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아이디, 수신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아이디, 인터페이스 방식, 인터페이스 주기 정도 기록한다면 연계 명세서 작성 양식에는 세부적으로 송신처에 해당 테이블에 필드나 데이터 타입이나 길이나 프라이머리 키 여부 이런 것들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더 구체화해서 작성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파트로 나눠서 저희가 연계 데이터 구성하기에 대해 살펴봤는데 핵심 정리해보면 연계 요구사항 분석 파트에서 주의 있게 봐야 될 사항으로서는 통합 구현에 대한 개념, 통합 구현이라는 부분은 사용자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단위 기능을 하는 모듈 간의 연계와 통합을 뜻한다. 그리고 통합 구현의 구성 요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5가지로 나눠 살펴봤었죠. 송신 시스템과 송신 모듈, 그리고 중계 시스템, 그리고 수신 시스템과 수신 모듈, 그 다음에 연계 데이터와 네트워크 이렇게 5가지 살펴봤었습니다. 연계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입력되어지는 입력물로는 하드웨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의 시스템 구성도와 응용 애플리케이션 구성과 ERD 데이터 테이블의 정의서가 입력이 되어졌고, 분석 도구 및 기법으로서는 인터뷰, 체크리스트, 설문 및 그리고 델파이 기법, 연계 솔루션 비교 분석이 있었고, 결과물로서 출력되어진 것은 요구사항 분석서, 인터페이스 정의서가 됐죠. 두 번째 파트로 연계 데이터 식별 및 표준화 파트에서 살펴봤던 내용으로서는요, 연계 데이터의 구성은 연계 데이터를 식별하고 식별되어진 연계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과정이며, 연계 데이터 표준화 수행 결과로서는 연계 정의서, 연계 명세서가 만들어진다. 연계 데이터 식별 및 표준화 절차적인 부분 자체는 5개 단계로 진행이 되어졌는데, 첫 번째 연계 범위 및 항목 정의, 두 번째 연계 코드 변환 및 매핑, 세 번째 연계 데이터 식별자와 변경 구분 추가, 네 번째 연계 데이터 표현 방식 정의, 마지막으로 연계 정의서와 명세서 작성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연계 데이터 구성하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실기 챕터 3 통합 구현, 두 번째 연계 메커니즘 구성하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와 연계 대상 모듈 간의 특성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데이터 송수신 방법을 정의할 수 있다. 두 번째,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와 연계 대상 모듈 간의 데이터 연계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연계 주기를 정의할 수 있고, 세 번째, 데이터 연계 실패 시 처리 방안을 정의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송수신 과정사항에서의 보완을 적용할 수 있다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학습 내용은요, 세 파트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연계 메커니즘 정의, 두 번째, 연계 장애 및 오류 처리 구현과 마지막으로 연계 데이터 보완 적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계 메커니즘 정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연계 메커니즘의 예시로서 제시되어져 있는 그림이 있는데, 단계적인 측면 자체가 보면은 첫 번째 송신 시스템 및 송신 모듈에서 연계 데이터 첫 번째 단계로 생성 및 추출을 하고요. 오류 발생 여부에 따라서 로그 기록 여부가 정해지고요. 두 번째 단계는 코드 매핑 및 데이터 변환, 그리고 세 번째는 IF는 인터페이스를 이야기합니다. 인터페이스 테이블 또는 파일 생성, 그 다음에 로그 기록, 그리고 연계 서버 또는 송신 어댑터, 다음 전송하고 수신 시스템 및 수신 모듈에서 받을 때는 수신 어댑터,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테이블 또는 파일 생성, 그리고 코드 매핑 및 데이터 변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영 DB의 연계 데이터 반영이 되겠는데, 그 사이에 로그 기록이 들어가고요. 로그 기록, 운영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데이터 반영. 자, 절차적인 부분을 연계 서버를 이용한 인터페이스 단계별 수행 작업으로 살펴보게 되면, 송신부에서는 단계별 작업의 첫 번째가 연계 데이터 생성 및 추출, 두 번째가 코드 매핑 및 데이터 변환, 세 번째는 인터페이스 테이블 또는 파일 생성, 네 번째 로그 기록, 다섯 번째 연계 서버 또는 송신 어댑터, 여섯 번째 전송, 일곱 번째 수신 어댑터, 여덟 번째 인터페이스 테이블 또는 파일 생성, 아홉 번째 코드 매핑 및 데이터 변환, 열 번째 로그 기록, 마지막이 수신 쪽에서 운영 DB의 연계 데이터 반영. 이 절차적인 부분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 및 구현 주체, 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연계 데이터 생성 및 추출은 응용 시스템에서 별도로 구현하는 부분이고, 연계 솔루션에서 담당하는 부분 자체는 요 파트들입니다. 네, 5부터 8까지. 네. 다음, 연계 메커니즘 구성입니다. 네, 연계 메커니즘 구성으로서 구성 요소별 주요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살펴보면, 네, 주요 구성 요소는 송신 시스템, 그리고 수신 시스템, 그리고 중계 시스템 있죠. 연계 메커니즘은 데이터를 생성하여 전송하는 송신 체계와 받는 수신하여 운용 DB에 반영하는 수신 체계로 구성이 되어진다. 네. 송신 시스템의 역할은 운영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연계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테이블 또는 파일로 생성하여 송신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수신 시스템은 받은 다음에 수신한 인터페이스 테이블 또는 파일의 데이터를 변환하여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송수신 시스템 사이에 데이터 송수신과 송수신 현황 모니터링 역할을 담당하는 중계 서버가 배치될 수도 있다. 그 경우에 중계 서버에 배치되어진 그 역할은 성능과 보안의 품질 특성 중에 보안이 더 중요하거나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이 위치한 네트워크가 상이한 경우에 주로 설계하는 아키텍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신 시스템과 중계 시스템, 그리고 수신 시스템의 각 역할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서요,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인터페이스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를 통해서 기능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연계 방식입니다. 네, 연계 방식의 종류는 크게 양분하면 두 가지로 직접 연계, 보내는 쪽 시스템과 받는 쪽 시스템을 바로 다이렉트로 연계하는 방법. 네. 두 번째는 간접 연계, 중간에 중계 서버 또는 중계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 직접 연계는 중간 매개체 없이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이 직접 연계되는 방식이고, 간접 연계 방식은 연계 솔루션과 같이 중간 매개체를 활용해서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 간접 연계 방식의 송신 시스템, 연계 방식의 송신 시스템은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계 데이터를 생성 및 변환, 그리고 송신 로그를 모니터링하는 구현 대상 모듈과 그리고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송수신 엔진, 애답터로 구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간접 연계 방식의 수신 시스템은 데이터를 수신받아서 인터페이스 테이블 또는 파일 생성하는 송수신 엔진과 그리고 어댑터, 그리고 수신되어진 데이터 변환과 운영 DB의 데이터베이스 반영, 그리고 수신 및 운영 데이터베이스의 모니터링하는 구현 모듈로 구성되어진다.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은요, 연계 방식별 장단점 부분, 직접 연계 방식의 장점, 또는 간접 연계 방식의 장점, 반대로 단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거든요. 정리해보면, 직접 연계는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은, 연계 및 통합 구현이 단순하고 쉽다. 그리고 개발 소요 비용과 기간이 짧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구현할 수 있다. 세 번째, 중간 매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연계 처리 성능이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장점을 정리할 수 있는 반면, 단점은 시스템 간의 결합도가 높기 때문에 시스템의 변경에 민감하다. 시스템 변경으로 해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보안을 위한 암 복호화 처리가 필요하고 비즈니스 로직 적용 등이 불가능하다. 자, 보안을 위한 암 복호화 처리와 비즈니스 로직 적용 등이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불가능한 대상 자체가 그리고 연계 및 통합 가능한 시스템 환경이 제한적이다.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는 장단점이 상호 반대예요. 그래서 간접 연계는 직접 연계의 단점이 장점이 되는 겁니다. 서로 상이한 네트워크와 프로토콜 다양한 환경에 대한 연계 및 통합이 가능하고,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변경할 때도 장애나 오류 없이 서비스가 가능하고, 특히 보안,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비즈니스 처리를 위한 로직이 자유롭게 반영이 가능하다. 가 장점이고, 단점은 복잡하다. 메커니즘이 중간 매개체로 인한 성능 저하 요소가 존재하고, 개발 및 적용을 위한 테스트 기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랜 기간 걸린다. 연계 방식의 분류로서요, 직접 연계의 방식으로서는 세부적으로요, DB 링크,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 그리고 JDBC,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화면 링크, 그리고 API 또는 오픈 API가 있겠고, 줄긋기 형태로 해가지고 해당 용어가 제시되고 설명 문구가 섞여 있을 때
얘가 올바르게 연결하라. 이렇게 문제용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연계 방식별 상세 설명으로서 DB링크는 데이터베이스 제공하는 객체를 이용을 하고 수신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송신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DB링크 객체를 생성 후 송신 시스템에서 DB링크로 직접 참조 연계하는 방법이야. 송수신에 대한 서버 엔진은 다 없어요. 네. 얘는 직접 연결하는 거니까. DB 커넥션 풀 그리고 JDBC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네, 입니다. 수신 시스템의 배치 또는 온라인 프로그램에서 JDBC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송신 시스템의 DB와 연결하는 거. 화면 링크, 네, 웹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하이퍼링크를 이용하는 방법. API는 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죠. 네, 송신 시스템의 DB와 연결해서 데이터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간접 연계로서는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네, 설명 문구가 제시되고 해당 대상이 되어진 걸 적어 이렇게 물어줄 수도 있겠고 또는 설명 문구에 갈로 넣기로 네, 해당 용어를 입력하라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네, 문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연계 솔루션 EAI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뒤에 저희가 더 상세하게 살펴볼 건데 약어로서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입니다. 네, 기업 응용 프로그래밍 통합을 뜻하는데 실제 송수신 처리와 진행 현황을 모니터링 및 통제하는 EAI 서버 그리고 송수신 시스템에 설치하는 애답터를 이용한다. 웹 서비스와 ESB 뒤에 더 상세하게 다룹니다. 네. 웹 서비스가 설명되어진 WSDL과 SOAP, SOAP 프로토콜을 이용한 시스템 간 연계고 미들웨어인 ESB에서 서비스 간 용도를 위한 변환 처리로 다른 플랫폼을 지원한다. 소켓을 사용해서 포트를 할당하고 클라이언트 요청을 연결하여 통신을 하고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대한 기반 기술이 된다. 이렇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다음, 네. 간접 연계 방식에서의 구성 요소별 역할 및 기능입니다. 네. 먼저 연계 데이터 생성 및 추출, 운영 DB에서요, 다른 쪽 시스템에 연결해가지고 보낸다. 네. 그 데이터를 추출 및 생성한다. 연계 솔루션과는 관계없이요, 네. 응용 애플리케이션에서요,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데이터를 추출하고 생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로그 테이블 또는 파일에 발생한 오류 내역을 발생 시점, 오류 코드, 오류 내역 등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코드 매핑 및 데이터 변환. 송신 보내는 쪽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수신 시스템의 코드로 매핑 및 변환하고 데이터 타입이 상이하면 데이터 변환 작업이 필요하겠죠. 코드 매핑과 데이터의 변환 수행 시점에 따라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보내는 쪽에서요. 송신 시스템에서요. 네. 인터페이스 테이블 및 파일 생성할 때 변환을 수행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받는 쪽에서요. 수신 시스템 쪽에서요. 연계 데이터를 수신 시스템의 운영 DB에 반영하기 전에 수행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세 번째는 중계 서버가 위치할 경우에 중계 서버에서 코드 매핑과 데이터 변환을 수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좋은데? 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해당 시스템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서 적합한 변환 시점을 결정해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코드 매핑과 데이터 변환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변환 일시와 오류 코드 및 오류 내용을 로그 테이블에 기록할 필요성이 있겠죠. 세 번째, 절차적인 측면에서 인터페이스 테이블 및 파일 생성입니다. 네, 연계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또는 파일 형식으로 두 가지 형식, 테이블 또는 파일 형식으로 생성할 수 있다. 테이블과 파일 형식의 여부는 적용하는 연계 솔루션에서 지원하는 기능에 따라 선택 가능하고요. 인터페이스 테이블 또는 파일의 구조, 레이아웃을 사전에 협의 정의하고 정의한 단위의 테이블 또는 파일을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네, 인터페이스 테이블 및 테이블 또는 파일에 대한 레이아웃 설계를 한다. 네. 일반적으로 좀 긴데 줄여가지고 볼게요. 네. 송신 시스템에서의 인터페이스 테이블에서는 송신과 관련되어진 정보인 연계 데이터 생성 일시나 송신 상태 등을 관리하기 위한 항목과 송신 시스템에서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뽑아내고요. 그리고 수신 시스템에서의 인터페이스 테이블에서는 수신과 관련되어진 수신 일자, 처리 일자, 수신 상태 등을 관리하기 위한 항목과 그리고 수신 시스템에서 필요한 항목을 추가해서 뽑아낼 수 있고 인터페이스 테이블 또는 파일의 연계 데이터를 생성 단계 및 생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류가 있다. 오류 사항에 대해서는 로그 테이블에 기록해서요. 네, 송수신 현황과 오류 현황 모니터링할 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로그 기록입니다. 네, 로그는 송신 시스템에서의 일련의 과정과 그리고 수신 시스템에서의 일련의 과정상의 모든 활동에 대한 결과를 로그 테이블에 기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로그를 파일로 기록할 경우에는 파일이 생성되는 위치, 디렉토리와 그리고 파일 생성 시점, 파일명 생성 규칙과 생성하는 파일 형식 등을 정의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네. 로그 파일의 처리 작업에 대한 결과를 기록하는 이유는 왠데 연계 데이터가 기준대로 추출 및 식별되어 정상적으로 송수신되고 있느냐, 그리고 운영 DB에 반영되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측면과 송수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그 오류 발생 현황과 원인을 분석해서 오류가 발생한 데이터를 재작업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네, 기록 이유. 송수신 시스템에서 모니터링하는 목적에 따라서 작업 결과를 기록하는 로그 테이블 관리 항목은 상이하게 정의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이 단계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단계적인 부분에 대한 타이틀이에요. 다섯 번째, 연계 서버 또는 송신 어댑터다. 네, 연계 서버는 송신 시스템 또는 수신 시스템 둘 중에 한 곳에만 설치한다. 네. 연계 서버는요, 인터페이스 테이블 데이터를 전송 형식으로 변환, 송수신 대상 관리, 실제 송수신 관리 등 송수신 관련되어진 모든 처리를 수행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여섯 번째가 전송 단계입니다. 네, 보내는 거죠. 네, 연계 서버에 의해서 송신 시스템 쪽에서 생성한 연계 데이터는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설정되어진 전송 형식으로 변환한 다음에 수신 쪽으로 보내어집니다. 보내어질 때 연계의 전송 후의 주기는 실시간 또는 분, 시간, 1단위의 주기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연계 데이터의 생성 방법 분야 시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네. 송신 시스템의 연계 데이터 추출 및 생성 방식과 연계 서버나 송수신 어댑터의 연계 주기와 그리고 수신 시스템의 연계 데이터를 운영 DB에 반영하는 방식에 따라서요, 연계 전송 주기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겠다. 일곱 번째, 연계 서버 또는 수신 어댑터, 네, 받는 쪽이죠. 이쪽은. 네. 수신 어댑터는 송신 보내는 쪽 시스템에서 전송되어지는 연계 데이터를 받아가지고요. 네, 받아가지고 다시 인터페이스 테이블의 레이아웃으로 전환해가지고 인터페이스 테이블을 생성을 합니다. 그 과정상에서 다시 이제 인터페이스 테이블과 파일 생성, 네. 그 다음에 로그 기록을 하죠. 로그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연계 데이터를 반영을 하죠. 수신되어진 연계 데이터를 운영 DB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네. 운영 DB 테이블에 반영하는 변환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현해도 된다. 변환 프로그램 구현 내용으로서는 변환 프로그램에는 수신되어진 연계 데이터가 송신 보내는 쪽 시스템의 운영 DB에서 사용하는 공통 코드나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고 작업하는 작업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고요. 변환 프로그램 구현 방식으로서는요, 네, 수신 인터페이스 테이블의 데이터를 운영 DB에 반영하기 위한 구현 방식으로 송신 시스템 운영 DB에서 데이터를 추출 및 생성하는 구현 방식과 유사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내용으로서요. 네, 연계 데이터의 반영 주기는요. 네,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분 단위, 시간 단위 이렇게 상황에 맞춰가지고 주기적으로 연계 데이터를 반영할 수가 있겠다. 네. 연계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반영하고자 할 때는 운영 데이터베이스의 실행 주기인 분, 시간, 일 등 설정을 하면 연계 데이터가 수신된 후에 설정되어진 주기가 경과해야 운영 데이터에 반영이 되어진다. 다음 파트로서요. 네, 연계 장애 및 오류 처리 구현입니다. 네. 연계 장애 및 오류 처리 구현은 해당 연계 메커니즘의 오류 발생 구간을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세 파트. 여기 보면은 해당 구성도에 보면은 송신 시스템이 수신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그 과정상에서 보면 마름모로 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분기죠. 네. 오류가 발생했냐 안 했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자, 1로 묶어진 부분은 뭐냐면은 1동그라미에 묶어진 부분은 송신 시스템에서 연계 데이터를 추출하여 생성한 후에 인터페이스 테이블에 등록하는 과정상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전송 간에 데이터가 실제 송수신되는 보내주고 받는 과정에서의 어떤 오류 발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받는 쪽에서 수신 시스템에서 해당 연계 테이블의 연계 데이터를 운영 DB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연계 메커니즘 구간별 장애 및 오류 발생 시점과 기록 주체를 정리한 겁니다. 네. 송신 시스템 쪽, 그 다음에 네, 해당 전달되어지는 과정상에서의 연계 서버 단에서의 오류 발생, 그리고 수신 쪽에서의 오류 발생.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에 장애 및 오류 유형과 처리 방안인데요. 네. 장애 및 오류 유형의 분류는 네, 다시 세 가지. 연계 시스템에서의 오류, 그리고 송신 시스템 연계 프로그램 또는 수신 시스템 연계 프로그램에서의 오류, 그리고 연계 데이터 자체의 오류, 이렇게 세 가지 네, 장애 및 오류 유형이 있겠습니다. 장애 및 오류 처리에 대한 방안으로서는요, 연계 서버 엔진에서 기록하는 로그와 송수신 시스템의 연계 프로그램에서 기록하는 로그를 확인해서요, 상세한 오류의 원인이 뭔지 분석한 다음에 분석 결과에 따라서요, 해결 방안을 결정해서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애 및 오류 유형과 처리 방안, 연계 시스템에서의 해당 네, 장애는 연계 서버의 실행 여부를 비롯해서 송수신과 전송 형식 변환 등 서버의 기능과 관련되어진 장애 및 오류가 있겠고, 사례에서는 연계 서버가 동작을 안 했다든지 또는 송수신 시스템의 IP 및 포트가 접속 불가하다든지 그런 경우에 처리 방안에 연계 서버의 로그를 확인하여 원인 분석 후 처리해야 한다. 자, 세부적으로 약간 깊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네, 오류 유형의 종류 중에 구체적으로 해당 이 오류 유형의 원인은 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기술하라, 이렇게 문제화해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네. 세 파트, 네, 연계 시스템, 그리고 연계 응용 프로그램, 송신 측, 수신 측, 그리고 연계 데이터의 오류. 송신 시스템의 연계 프로그램은 데이터 추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접근 시 권한이 불충분하다든지, 데이터 변환할 때 네, 익셉션이라는 것은 예외 처리입니다. 예외가 미처리되었다든지 와 같은 연계 프로그램 구현상의 오류가 있겠고요. 네, 그 케이스에 처리 방안으로서는 보내는 쪽 송신 시스템의 연계 프로그램에 기록되어진 로그를 확인한 다음에 그 원인이 뭐야?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해당 제대로 전송되지 않은 거는 다시 네, 전송 작업을 재작업한다. 수신 시스템의 연계 프로그램은 운영 DB에 반영하기 위한 네, DB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불충분하다든지, 데이터 변환 및 반영할 때 마찬가지 네, 예외 처리가 미처리되었다든지와 같은 오류가 있겠고, 마찬가지 처리 방안은 수신 시스템의 연계 프로그램에 기록되어진 로그를 확인하고 원인 분석한 다음에 네, 그걸 재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연계 데이터의 오류로서는 송신 시스템에서 추출되어진 연계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은 값으로 인한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송신 시스템 연계 프로그램에서 처리 방안은 네, 기록하는 로그를 확인해서 데이터 보정 후에 재전송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 및 오류 처리의 확인과 처리 절차인데요. 네, 장애 및 오류 확인 절차는요. 네, 운영자가 장애 및 오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화면을 이용해서요. 1차적으로 오류 원인 및 발생 현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장애 및 오류 현황 모니터링 화면을 통해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엔진이나 응용 프로그램에 기록되어 있는 장애 및 오류 로그 테이블을 내용을 확인해서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애 및 오류 처리 절차적인 부분 자체는요. 네, 분석 결과에 따라서 대응 조치를 수행한 후에 장애 및 오류로 인해서 전송되지 않았거나 운영 DB에 반영되지 않은 연계 데이터에 대한 재작업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재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송신, 보내는 쪽 시스템의 경우에는 연계 데이터에 대한 생성 및 추출 작업을 재처리하고요. 그리고 수신 시스템에서 운영 DB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하는 경우에는 연계 응용 프로그램을 재실행하면서 장애 및 오류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을 한다. 세 번째, 장애 및 오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화면은 네, 연계 서버에서는 기록하는 장애 로그 테이블 및 장애 로그 테이블 내용을 확인하여 네, 확인하는 모니터링 화면은 연계 솔루션에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지고, 송수신 시스템의 연계 응용 프로그램의 장애 및 오류
로그 테이블과 그 내용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화면은 별도로 구현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수신 시스템의 장애 및 오류 현황 모니터링 화면은 검색하고자 하는 조건과 확인하고자 하는 결과에 따라서 각각 구현할 필요성이 있다. 네 번째 장애 및 오류 로그입니다. 장애 및 오류 현황 모니터링 참조할 때 장애 및 오류 로그에 대한 내용은 연계 서버 시스템 전체에 해당하는 오류 로그 파일과 송수신 시스템의 연계 프로그램에서 기록하는 시스템 일부에 해당하는 오류 로그 파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애 및 오류 정의 및 설계입니다. 연계 장애 및 오류 처리 구현 파트인데요. 장애 및 오류 관리 대상 범위로서는요. 연계 서버에서 관리하는 장애 및 오류는 연계 서버의 실행 여부와 네트워크 접근 가능 여부, 송수신 폴더 및 테이블의 권한 여부 등 시스템 전반적인 사항에 주로 해당하고 적용하는 연계 솔루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고 적용하는 연계 솔루션에 의해 결정되는 연계 서버 엔진에서 관리하는 장애 및 오류는 기록하는 방식을 제외하고는 제공 기능을 변경하거나 추가 설계하여 적용은 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 및 오류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방식의 설계는 송수신 시스템의 연계 응용 프로그램에 의한 관리 대상 장애 및 오류 범위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및 오류 코드 및 메시지 정의. 다음, 오류 로그 테이블 설계. 오류 로그 테이블 설계는 오류 로그 테이블 설계 방식으로서 오류 로그 테이블의 기록 단위에 따라서 연계 테이블에 대한 로그와 연계 데이터에 대한 로그로 설계할 수가 있겠다. 오류 로그 테이블은 연계 메커니즘의 송수신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진행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로그를 기록하는 테이블과 그리고 불리한 설계와 통합 설계가 가능하다. 오류 로그 테이블의 관리 정보로서는 오류 데이터를 추적해서 오류 원인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서 보안 후 재처리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관리를 한다. 필수적인 관리 및 설계 정보는 오류 발생한 데이터가 포함되어진 로의 식별값과 오류가 발생한 항목, 그리고 오류 코드, 오류 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될 부분이다. 마지막 파트로서요. 연계 데이터 보안 적용입니다. 연계 데이터 보안 구현 대상은 크게 양분화해서 나누면 두 가지. 첫 번째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암복호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송 구간에서의 암복호화. 전송 구간에서의 보안부터 먼저 살펴보면 전송 구간의 암호화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전송 구간의 암호화는 네트워크에서요 데이터가 전송되어진 형식과 패킷에 대한 암복호화를 이야기합니다. 네트워크에서 비인가자 또는 악의적 사용자가요 전송되는 데이터나 패킷을 가로채기 해가지고요. 가로채더라도 쉽게 그 전송 데이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도록요. 전송할 때 암호화를 통해가지고 전송 구간 암호화를 위해서는요. 전송 구간 암호화를 지원하는 가상사설망, VPN,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유사 솔루션이나 연계 솔루션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채널 보안 솔루션 그리고 가상사설망 또는 연계 솔루션을 지원하는 보안 기능으로서는요. 솔루션에 따라서 암복호화 적용 여부와 적용 암호화 알고리즘을 선택 가능하고 별도로 구현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전용성과 가상사설망, 전송 구간의 보안을 위해서요. 송수신 시스템 간이 송수신 시스템만을 위한 개별 전송 회선인 전용선 설치와 병행하여 전송 구간 암호화 솔루션을 적용을 합니다. 송수신 시스템 간의 거리 구간과 송수신 시스템 네트워크 상에서 네트워크가 상이한다든지 틀리다. 인터넷망과 인트라넷망. 인터넷망은 외부망, 인트라넷은 내부. 그리고 비용 등으로 인해서 전용선 설치 및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중망을 이용하되 퍼블릭 망이지만 가상적으로 프라이빗 망처럼 그게 VPN이에요. 버추얼, 가상적으로 사설망처럼 사용하는 거. 즉 가상사설망을 활용해도 되겠다. 가상사설망을 이용할 때 방식으로선 SSL VPN이라든지 SPSec과 같은 VPN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의 부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보안.
데이터 보안은 연계 데이터 자체에 대한 보안을 이야기합니다. 네. 연계 데이터를 송신 시스템 운영 DB에서 연계 데이터를 추출해서 연계 솔루션을 위해서 송신하기 그리고 수신 시스템 연계 테이블로부터 운영 DB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암복화를 적용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데이터의 보안은 암복화 적용 대상, 그리고 암호화 알고리즘의 종류, 그리고 암복화 적용을 위한 환경 설정을 설계하고 구현을 합니다. 연계 메커니즘에서의 데이터 암복화 처리 절차로서는요, 송신 쪽에서는요, 운영 DB로부터 연계 데이터 추출하죠. 네, 추출하고, 보안 대상 속성 컬럼을 선정을 한다. 입력값 중에, 네, 이게 보안적으로 중요한 입력값들 있잖아요. 개인정보라든지, 네, 뒤에 저희 나오겠지만, 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또는 금융권과 관련되어진 정보, 뭐 계좌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해당 암호화 대상 필드를 선별하는 거죠. 수신 시스템에서는 연계 테이블에서 연계 데이터를 읽어서 암호화한 컬럼이 있을 경우에 복호하여 네, 운영 DB에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송수신 시스템 간의 데이터 보안을 위해서는 연계 데이터 중에 암복화 적용하는 컬럼, 그리고 적용 암호화 알고리즘, 그리고 암호화 키 등을 협의하고 공유할 필요성이 있고요. 네. 송수진 시스템에서는 암복화를 위한 동일한 암호화 알고리즘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된다. 뒤에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이 소개되어질 건데, 해당 연계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알고리즘은 암호화 및 복호화 키가 같은 네, 대칭키 암호화 방식으로 암호화 및 복호화를 진행을 합니다. 암호화, 복호화 적용 대상 선정입니다. 네, 미리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네, 해당 암호화를 노출이 됐을 때, 전송 간에 가로채기가 됐다든지 했을 때, 평문으로, 네, 다른 사람한테 읽혀졌을 때, 위험 소지가 있는 데이터들을요. 그 사례로서는요, 네, 중요도 있는 거 뭔데, 네, 주민번호나, 운전면허 번호나, 장애인관리번호나, 보험관리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식별 정보,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식별 정보, 그리고 신용카드 번호나 계좌번호나 증권 등 금융 관련된 정보도 중요한 보안 대상의 정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암호화 대상 컬럼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네, 암호화하고 또 저장하기 전에 복호화하는 그 과정상에서 시스템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처리 속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암복화하자. 그 측면입니다. 다음 암호화 알고리즘인데요. 네, 암호화 알고리즘의 종류는 저희가 네, 살펴봤는데 해당 단방향이냐 양방향이냐. 네, 단방향은 암호화만 할 수 있고 복호화는 안 되는 케이스예요. 네. 양방향은 암호화 할 수도 있고 복호화 할 수도 있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해당 암호화 및 복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의 종류에 따라서요. 네. 같으냐 대칭키, 다르냐 네. 비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연계 데이터 파트에서는 네.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의 사례로서는 국내에서 네. 시드, 아리아, 네. 국외에서는 뭐 AES, 뭐 DES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해당 네, 송수신 시스템 연계 응용 프로그램 구현할 때 암호화 알고리즘의 적용 절차적인 측면으로서는요. 네, 암호화 적용 대상과 암호화 그리고 암호화 키 등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 대상 컬럼의 데이터 길이 변경 왜 암호화를 하게 되면요. 네, 주민번호를 암호화를 이렇게 하게 되면 주민번호는 고정 숫자 값이잖아요. 네. 앞자리 6자리, 뒷자리 7자리. 13자리인데 암호화를 적용을 시키게 되면 자릿수가 늘어나요. 네. 적게는 50글자, 많게는 500글자까지. 그 다음 세 번째, 네, 암호화 알고리즘 라이브러리 확보 및 설치와 마지막 네, 연계 응용 프로그램에서 암복호화 처리 적용. 다음요, 네, 송수신 시스템 연계 응용 프로그램 구현할 때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한 적용입니다. 네, 암호화 적용 대상에 대한 컬럼 길이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네, 암호화되어진 값은 적용하는 암호화 알고리즘과 암호화 대상 컬럼의 길이에 따라 상이하지만 암호화하기 전보다 길이가 커진다. 네, 그래서 주민번호는 13자리지만 암호화되어진
경우에 암호 알고리즘에 따라서 50에서 500자까지로 늘어날 수도 있다. 두 번째, 암부코어 알고리즘, 네, 어떤 걸로 사용할 건지, 네, 가장 적용 방식을 선정합니다. 주는, 네, 대칭기 방식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세 번째, 암부코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준비 및 확인 사항으로서요, 네, 암부코어 처리를 위해서 결정되지 알고리즘이 적용되어진 암호화 API, 보코어 API가 패키징되어진 라이브러리를 확보해서 연계 시스템, 송수신 시스템과 중계 시스템에 설치할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 응용 애플리케이션의 암보코어 API 참조 방법과 암호화 공통 컴포넌트를 활용한다. 넘어갈게요. 자, 핵심 정리 내용으로 네,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살펴본 부분은 네, 연계 메커니즘 정의 부분이었습니다. 네, 세 파트를 저희 살펴봤거든요. 연계 메커니즘 정의에서는요, 네, 연계 메커니즘에 대한 예시 부분에서 보면 송신 시스템 및 송신 모듈에서 수신 시스템, 수신 모듈로 해당 연계 데이터가 전송되어지는 그 과정적인 부분, 네, 를 저희가 네, 살펴봤었죠. 다시 체크해보면 연계 데이터 생성 및 추출, 그리고 코드 매핑 및 데이터 변환, 그리고 네, 인터페이스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네, 인터페이스 테이블 또는 파일 생성, 그리고 로고 기록, 그 다음에 네, 서버, 연계 서버 또는 송신 어댑터, 그 다음에 전송, 그리고 수신 쪽에서는 수신 어댑터,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테이블 또는 파일 생성, 네, 그 다음에 코드 매핑 및 데이터 변환, 로고 기록, 마지막으로 운영 DB의 연계 데이터 반영. 연계 방식의 종류는 직접 연계 방식과 간접 연계 방식이 있었습니다. 네, 직접 연계 방식으로서는요, 네, 중간 매개체 없이 다이렉트로 송신과 수신이 연결되는 방식. DB 링크, DB 커넥션 풀, JDBC, 화면 링크, API 등이 있었고, 간접 연계 방식은 뒷단을 저희가 더 상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네, 연계 솔루션과 같이 중계 매개체 활용해서 연결하는 방식. 네, EAI, 웹 서비스, ESB, 속기 방식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연계 장애 및 오류 처리 구현 부분에서는 연계 메커니즘에 대한 오류 발생 구간은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눌 수 있었다. 네, 송신 시스템 쪽에서 연계 데이터 추출하고 생성하여 한 후에 연계 테이블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네, 케이스. 두 번째, 데이터가 실제 송수시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 세 번째, 수신 쪽에서, 수신 시스템에서 연계 테이블에 네, 연계 데이터를 운영 DB에 반영하는 과정에서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마지막 파트, 연계 데이터의 보안 적용은 네, 전송 구간 보안과 전송 해당 구간 보안 그리고 네, 데이터 보안 이렇게 나눌 수 있었고요. 네, 크게 양분해가지고요. 전송 구간 보안은 다시 전송 구간 암호화 그리고 전용성과 가상 사설망에 대해 살펴봤고, 그리고 데이터 보안으로서는 네, 데이터 보안은 암보코어 적용 대상 암호 알고리즘 그리고 사용되어지는 암보코어에 적용하기 위한 환경 설정을 설계하고 구현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네, 정보처리 기사 실기 세 번째 챕터 통합 구현의 마지막 파트로서요. 네, 내외부 연계 모듈 구현하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네, 구성되어진 연계 메커니즘에 대한 명세서를 참조하여 연계 모듈 구현을 위한 논리적, 물리적 환경을 준비할 수 있다. 네. 두 번째, 구성되어진 연계 메커니즘에 대한 명세서를 참조해서 외부 시스템과의 연계 모듈을 구현할 수 있다. 세 번째, 연계 모듈의 안정적인 작동 여부와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연동되어진 데이터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다. 마지막, 구현되어진 연계 모듈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 작성, 그리고 단위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테스트 조건을 명세화할 수 있다입니다. 살펴보고자 하는 학습 내용은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연계 모듈 구현, 환경 구성 및 개발과 연계 테스트 및 검증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로서요. 연계 모듈 구현, 환경 구성 및 개발. 개념으로서요. 연계 모듈 구현 환경이라는 뭔데? 연계 모듈 구현 환경은 연계 메커니즘에 따라서 구현되어진 연계 시스템 환경 및 모듈 구현 환경을 의미합니다. 연계 모듈의 구현 환경은 트리거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EAI, ESB 방식과 배치 프로그램 및 인터페이스 파일을 이용한 웹 서비스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연계 모듈 구현 환경 첫 번째, EAI, 네, 야건대 머리걸, 네,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인테그레이션, 풀네임은 이렇습니다. 네. 기업 응용 프로그램 통합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 문구가 보기로 제시되고요. 네. 이게 연계 모듈 구현 환경에 어디에 해당되어지느냐 이렇게 네, 개념 문제 물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운영되는 서로 다른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들 간의 정보 전달, 연계, 통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이야. 그리고 EAR을 사용함으로써 네, 각 비즈니스 간의 통합 및 연계성을 정대시켜서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으며 각 시스템 간의 확정성을 높여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EAI에 대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 EAI에 대한 구축 유형인데요. 네 가지로 네,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EAI의 어떤 물리적인 네, 해당 개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첫 번째가 포인트 투 포인트예요. 네. 각각이 연결되어지는 방식이죠. 각각. 중간에 미디어를 두지 않고요. 네, 각 애플리케이션 간이 포인트 투 포인트 형태로 연결이 된다. 솔루션 구매 없이 통합 네, 할 수 있고 특징이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통합이 가능하고 하지만 단점은 변경이나 재사용이 어렵다. 허브 앤 스포크 방식요. 네. 단일 접점인 허브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중앙 집중적 방식이다. 네. 특징으로서는 모든 데이터의 전송이 보장되고 확장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하지만 허브가 장애가 있으면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 메시지 버스, 네, ESB 방식인데요. 네, 버스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 가지고요. 네, 데이터를 실어 가지고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미드웨어인 버스를 두어서 처리를 하고 미드웨어를 통한 통합이 되겠고 특징으로서는 애답터가 각 시스템과 버스를 두어서 연결하는 버스는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연결하여 뛰어난 확장성과 대용량 처리가 가능하다. 마지막 하이브리드 혼합 방식이에요. 뭐로 혼합한 거냐 하면은 해당 허브 앤 스포크 방식과 ESB 방식을 네, 혼합한 게 하이브리드 방식이에요. 그룹 내에서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 그룹 간에는 메시징 버스 방식을 사용한다. 특징은 표준 통합 기술, 데이터 병목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음 ESB에 대한 개념입니다. 네,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에 대한 개념이에요. 네. ESB는요, 애플리케이션보다는요, 서비스 중심으로 통합을 지향하는 아키텍처 또는 기술입니다. 웹 서비스 중심으로 표준화되어진 데이터, 그리고 버스를 통해서 이 기종의 애플리케이션을 유연하게 네, 통합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 기술이 되겠습니다. ESB에 대해서 네, 좀 더 살펴보면 네, EAI하고요, 네, ESB 방식의 환경 구축 절차입니다. EAI와 ESB의 환경 구축 절차는 먼저 송수신 시스템의 연결을 위한 DB를 각각 설치하고 계정을 생성한다. 첫 번째고, 두 번째 데이터와 인터페이스 매핑 정보, 그리고 오류 코드 등을 저장할 테이블을 생성. 그 다음에 트리거 또는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요, 연계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송수신 시스템의 연계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으로서 송신 쪽은 데이터 추출, 코드 및 데이터 변환, 오류 및 데이터 유효성 검사, 암호화 처리가 있고 수신 쪽은 데이터 반영, 오류 및 데이터 유효성 검사, 복구화 처리 등이 있겠습니다. 트리거를 사용을 한 네, 트리거는 뭐죠? 네, 트리거는 해당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내에 변경이 될 수 있는 트랜잭션들 있죠. 네. 인서트, 추가, 네. 업데이트, 수정 또는 갱신, 그 다음에 딜리트와 같은 네, 그런 트랜잭션이 있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어지게끔 하는 것을 트리거라고 이야기하는데 트리거로 구현을 한 송수신 시스템의 연계 응용 프로그램의 사례인데 해당 소스적인 부분 자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지 말고 개괄적으로 볼게요. 네, create or replace 트리거 만들어 네, apt 뭐 insert 또는 update 또는 delete가 하고 난 다음에 해당 각각의 룰에 대해서 실행이 되어져. 네, declaration 사용할 변수 선언해놨고요. 네, begin과 end 구문으로 되어 있고요. 안에 네, if 네, 해당 조건식으로 inserting이다라고 하면 이거 실행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select 가지고 와 네, 어떤 해당 필드 네, into, from, where 조건 insert, into 추가시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개괄적으로 볼게요. 네, else if 조건을 만족할 때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네, 아까 뭐 했어요? 네, 인서팅일 때.
elseif는요. 그게 아니야. 그러면 이번에는 딜리팅이야? 네, 삭제인 경우에는 이거 실행해. 네. 그렇지 않아. 그럼 나머지는 업데이팅이 되겠죠. 네. 만약에 업데이팅 또는 업데이팅 이거인 경우에는 이거 하라. 이렇게. 네. 그 외에 익셉션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실행할 구문요. 네. 해당 과정적인 부분을 수행하다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예 실행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웹 서비스입니다. 네. 웹 서비스에 대한 개념인데요. 세 가지 저희가 지금 주로 살펴보고 있어요. 네. 연계 모듈 구현 환경 세 가지, EAR, ESB, 그리고 웹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네. 웹 서비스란 네트워크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서비스 형태로 개방하여 표준화한 방식으로 공유하는 기술이야. 서비스 지향적인 아키텍처 개념을 실행하는 대표적 기술이다. 서비스 지향적인 아키텍처는 기업의 소프트웨어 인프라인 정보 시스템 공유와 재사용 가능한 서비스 단위나 단위 컴포넌트 중심으로 구축하는 정보기술 아키텍처를 이야기합니다. 네. 웹 서비스와 관련되어진 해당 웹 서비스의 구성 요소, 기본 구조 및 구성 요소를 살펴보게 되면 웹 서비스의 구성 요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해당 이 세 가지 용어 설명해 놓고요. 갈로 넣기 형태로 해서 문제화 낼 수 있겠죠. 네. SOAP는 뭔데?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입니다. HTTP, HTTPS, SMTP 등을 활용해서요. 네. XML 기반의 메시지를 네트워크상에서 교환하는 프로토콜이야. 네. 그게 뭔데? SOAP, SOAP이라고 읽고요. 네. UDDI는 네, 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의 머리걸 따낸 약어로서 네. WSDL을 등록하여 WSDL 밑에 있습니다. 네. 웹 서비스 디스크립션 랭귀지를 뜻하는데 웹 서비스명, 서비스 제공 위치, 프로토콜 등 웹 서비스에 대한 상세의 정보를 XML 형식으로 구현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WSDL을 등록하여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자를 검색하여 접근하는 데 사용하는 게 뭐다? UDDI가 되겠습니다. 네. 용어 정리를 좀 하실 필요성이 있고 갈라놓기 형태로 용어가 나올 수 있어요. 문제로. 웹 서비스 방식의 환경 구축 절차입니다. 네. 첫 번째는 네, 송수신 시스템에서 연계 파일과 네, 그리고 로그 파일과 네, 오류 로그 파일 등이 생성될 위치와 파일명을 정의한 후 디렉토리를 생성해 두 번째, 송신 시스템에서 DB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해서 XML 형태로 변환하는 연계 응용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세 번째로 WSDL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송되어진 파일 내용을 수신 시스템 DB에 반영하는 서비스를 실행한다. 제시되어진 그림은요, 네, SOAP 프로토콜의 기본 구조 및 메시지의 구현 네, 사례가 되겠고요. 네, 기본 구조 자체는 네, HTTP 헤더, SOAP, 네, envelope 내에 네, 해당 SOAP 헤더와 바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전체적인 기본 문법은 XML 문법, Extensible Markup Language라고 해서 네, XML은 시작 태그가 있으면 반드시 종료 태그가 있어요. 똑같은. 네, 이렇게 시작했으면 종료 태그는 슬러시 앞에 붙는 거. 네, 이렇게 상을 이룹니다. 네. 개괄적으로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다음요, 네. WSDL의 기본 구조입니다. 네, WSDL 웹 서비스 디스크립션 랭귀지의 기본 구조는 네, 서비스 인터페이스, 서비스 그다음에 네, implementation 부분이 있고요. 네, definition 마침 태그 definition, 네, type 데이터 타입 선언, 메시지, 네, port 타입, 네, 그다음에 binding, 네, 서비스 이렇게 네, 기본 구조가 이렇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수신 시스템에서의 연계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구현입니다. 네. WSDL에 기술되어진 운영 DB에 연계 데이터를 반영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서비스 구현 방식은 송신 쪽의 연계 응용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자바를 사용을 네, 하고 연계 파일의 데이터를 수신 시스템 DB에 반영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내용으로 구현을 한다. 구현한 서비스는 수신 시스템의 서비스 호출이 가능한 위치에 배치를 합니다. 자, 마지막 이 연계 모듈 구현 환경 구성 및 개발의 마지막 네, 해당 소스 예제인데 자바로 구현을 한 수신 시스템의 연계 응용 프로그램의 예가 되겠는데요. 네. 세부 해당 소스 내용에 대한 문법적인 부분을 알 필요성은 없고요. 네. 뭘로 구현했다? 자바로 구현했다. 뭔데? 수신 시스템에 대한 연계 응용 프로그램이야. 네. 해당 클래스
해당 수신 연계 응용 프로그램명, 그 다음 public static void main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해당 요 DB 연동하는 부분과 관련되어진 JDBC와 관련되어진 문이 선언되어져 있고요. 객체 선언 부분이고 try 캐치 구문으로 되어 있고요. 네. 내용사항 이렇습니다. 4페이지 정도 쓸 수 있는데 해당 저희 NCS 학습 모듈 내에 있는 예제 그대로 저희가 사용을 한 거거든요. 네. 나중에 저희가 자바에 대한 기본법 할 건데 이 자바에 대한 어떤 문제도 이렇게 백지 상태로 코딩하라 문제 전혀 안 나옵니다. 아주 간단한 거 나오니까 복잡하게 내가 이 내용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나 시험 못 볼 수도 있나?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네. 해당 이 문제에서는요. 연계 모듈 구현 환경에 종류 몇 가지, 3가지가 있어. 네. EAR, ESB, 그 다음 웹 서비스에 대한 개념 문제 정도로만 정리하셔도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연계 테스트 및 검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계 테스트 및 검증. 연계 테스트의 개념 및 대상과 범위인데요. 네. 연계 테스트는 구축되어진 연계 시스템과 연계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송신 모듈, 수신 모듈, 연계 서버 및 엔진, 모니터링 현황 등이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활동을 연계 테스트라고 합니다. 네. 연계 업무의 단위 테스트는 연계 테스트와 데이터가 발생하고 활용되는 응용 애플리케이션의 기능과의 통합 구조상 흐름을 테스트하는 통합 테스트로 단계적으로 수행합니다. 무슨 말이냐? 단위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구간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연계 테스트, 단위 테스트 구간, 그리고 통합 테스트 구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표로 이렇게 나타내면 네. 테스트 구간은 송신 시스템, 수신 시스템, 네. 연계 서버 또는 중계 서버, 그리고 수신 시스템 이렇게 네. 송신 시스템, 수신 시스템, 연계 서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송수신 시스템 간에 뭘부터 하느냐? 네.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송수신 시스템 간의 연계 테이블 간의 테스트 수행. 요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정상적이야. 그런 경우에는 데이터가 송수신 되는 네. 해당 영역 단위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통합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돼요. 다음 연계 모듈 테스트 케이스 작성 및 명사입니다. 네. 연계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작성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사례적인 부분을 만든다 이 말입니다.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 네. 연계 테스트 케이스 작성은 연계 시스템 간의 데이터 및 프로세스에 대한 흐름을 분석하고 필요한 테스트 항목을 도출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절차적인 측면에서는요. 송수신 연계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단위 테스트 케이스부터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연계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한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송수신 연계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단위 테스트 케이스는 송수신 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을 도출하고 송수신 시스템에서 단순 개별 데이터의 유효값을 확인하는 경우의 수와 그리고 데이터 간의 연계 관계를 확인하는 경우의 수로 구분하여 작성을 한다. 그리고 연계 테스트 케이스는 송수신용 연계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상 결함을 확인하는 단위 테스트 케이스 형태로 작성하고 그 단위 테스트 케이스는 다시 연계 테이블 간의 송수신 절차에 앞뒤로 연결하여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한다. 이렇게 네. 흐름적인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위 테스트를 먼저 하고 연계 테스트 케이스 작성한다. 자, 그 다음에 연계 테스트 수행 및 검증입니다. 네. 연계 테스트 환경 구축으로서요. 네. 연계 테스트 환경은요. 실제 운영하는 환경과 동일하게 또는 유사하게 구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와 관련해가지고 상세하게는 연계 서버, 송수신 어댑터 또는 에이전트 설치를 비롯해서 송수신 운영 DB와 송수신 운영 DB에서 연계 데이터 추출 및 반영에 필요한 테이블, 데이터와 송수신용 연계 응용 프로그램의 설치 및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고 넘어갈게요. 연계 테스트, 자, 앞단에서 뭐예요? 연계 테스트 수행 및 검증 절차로서 첫 번째 연계 테스트 환경 구축, 그 다음 연계 테스트 수행입니다. 연계 테스트 수행은 연계 테스트 케이스의 시험 항목 및 처리 절차대로 실제 연계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테스트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송신용 연계 응용 프로그램과 수신용 연계 응용 프로그램의 단위 테스트를 먼저 수행하고 단위 테스트가 오류가 없이 수행이 완료되어졌어. 그럴 경우에 이제 네, 확대해서 네, 테스트 케이스대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송수신하고 데이터 반영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연계 테스트 수행을 진행합니다. 단위 테스트 후에 연계 테스트 수행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요. 네, 연계 테스트 수행 결과에 대한 검증이에요. 네.
연계 테스트 케이스에 시험 항목 및 처리 절차에 따라서 수행한 테스트 결과가 정상적 결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을 수행하는데 테스트 결과를 검증하는 방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네.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 파트에서. 자, 5가지 네, 테스트 검증 결과 방법. 첫 번째, 운영 DB 테이블의 건수를 카운팅하는 방법. 두 번째, 실제 테이블이나 파일을 열어서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 세 번째, 파일 생성 위치의 파일 생성 여부와 파일 크기로 확인하는 방법. 네 번째, 연계 서버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 화면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시스템에서 기록하는 로그로 확인하는 방법. 이게 뭔데? 테스트 결과가 제대로 정상적인 결과인지 확인하는 방법 5가지. 네, 통합 테스트에서는 송신 시스템에서 송신한 데이터가 수신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의 유효한 값으로 검색이 된다. 그러면 정상적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 살펴봤고요. 네, 두 파트로 나눠 살펴봤죠. 핵심 정리만 네, 하고 문제풀이 넘어갈게요. 연계 모듈 구현 환경 구성 및 개발 파트에서는 살펴봤던 내용은 연계 모듈 구현 환경은 뭔데 연계 메커니즘에 따라서 구현되어진 연계 시스템 환경 및 모듈 구현 환경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연계 모듈의 구현 환경은 네, 3가지로 저희가 살펴봤어요. 트리거 또는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한 EAI와 ESB 그리고 배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파일을 이용하는 웹 서비스 방식. 네. 이 2가지 다시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네. 2가지 나눠가 총 3개로 살펴봤죠. 다음, 연계 테스트 및 검증. 연계 테스트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구축되어진 연계 시스템과 연계 시스템 구성 요소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작업 활동이었고, 연계 테스트 케이스 작성은, 네. 송수신용 연계 응용 프로그램의 단위 테스트 케이스 작성한 다음에 연계 테스트 케이스 작성하고 그리고 네, 연계 테스트 결과에 대한 검증 방법 5가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내외부 연계 모듈 구현하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정보처리 기사 네, 3번째 챕터 통합 구현에 대해서요. 네, 학습했던 내용을 저희가 모의 평가 문제로 문제풀이를 하면서요. 네, 문제 유형도 익히고 내용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통합 구현에 대한 실기 모의평가 문제풀이로 학습 내용을 정리해보자. 세 파트로 살펴봤었죠. 네, 통합 구현은 연계 데이터 구성하기와 연계 메커니즘 구성하기, 내외부 연계 모듈 구현하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11문제로 정리했는데요. 네, 단계별 살펴볼게요. 1번입니다. 다음은 설명에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서시후 단답형으로 문제 출제를 해봤는데 연계 데이터 구성하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해 단위 기능을 하는 모듈 간의 연계와 통합을 의미합니다.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과 송수신 방식, 송수신 모듈 구현 방법 등에 따라서 다양하므로 구축하는 환경과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라서 적합한 방법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제시되어져 있는데요. 네. 자, 설명하고 있는 대상 자체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해당 이 설명 문구 내에서요. 힌트가 되어지는 명사형을 뽑아가지고 유추해 볼 수도 있어요. 네. 해당 이 설명은 통합 구현을 뜻하는 네. 설명입니다. 정답은 통합 구현입니다. 통합 구현은 사용자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한 단위 기능을 하는 모듈 간 연계와 통합이야. 이렇게 저희가 익혔죠. 다음 두 번째, 네,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라놓기 문제 이용으로, 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다음은 통합구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야. 갈로, 네, 1에서 3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고, 이런 문제 유형은 부분 점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부분은 꼭 기재를 하세요. 네. 송신 시스템은 데이터를 생성 및 변환하여 전송하는 시스템이야. 송신 모듈과 모니터링 기능으로 구성된다. 자, 이 설명 문구가요, 다양하게 문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네. 갈라놓기의 대상만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설명 문구를 잘 또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송신 시스템은 이 송신 시스템 갈로를 비워놓고요. 네. 해당 들어갈 부분이 뭐야? 이렇게 물어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송신 시스템의 데이터를 생성 및 변환하는 전송 시스템으로 송신 모듈과 모니터링 구성된다. 자, 일괄로 부분 설명을 보면 주로 외부 시스템 간의 연계 시에 적용을 하는 아키텍처야. 외부 시스템 간의 연계 시 적용하는 아키텍처. 요 자체로 저희가 풀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대상이 뭐예요? 통합 구현의 구성 요소. 통합 구현의 구성 요소는 저희 개념도로 저희가 정리를 했었죠. 송신 시스템 및 송신 모듈. 수신 시스템 및 수신 모듈. 중간에 있는 부분은 중계 시스템. 1번은 중계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중계 시스템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중계 시스템. 자, 주로 외부 시스템 간의 연계 시에 적용하는 아키텍처로 내 외부 구간의 분리로 보안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했죠. 직접 연결 방식의 단점이 보안에 취약하다. 였는데 중계 서버, 중계 시스템을 두면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세 번째 동그라미 수신 시스템은 수신받은 데이터를 정제 및 변환하는 시스템으로 수신 모듈과 모니터링 기능으로 구성된다. 2번입니다. 네, 2번은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 그리고 송신 시스템과 뭐가 뭐냐면은, 네, 이게 중계 시스템이잖아요. 네, 중계 시스템. 송신 시스템과 중계 시스템, 그리고 수신 시스템과 중계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통신망이야. 통신망은 네트워크이죠. 통신망은 네트워크. 자, 통합 구현의 구성요소 5가지가 있었어요. 5가지. 네, 정리합니다. 송신 시스템과 송신 모듈, 중계 시스템, 수신 시스템과 수신 모듈, 그리고 네트워크. 네. 그 다음에 연계 데이터가 있었죠. 세 번째는요, 송수신의 데이터야. 연계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기재하시면 돼요. 1번은 중계 시스템, 2번은 네트워크, 3번은 연계 데이터. 자, 갈로 대상 자체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송신 시스템, 네, 이렇게 갈로로 묶어서 비워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문장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통합 구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네, 연계 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연계 데이터를 식별을 하고 식별되어진 연계 데이터를 표준화하며 표준화 수행한 결과로 연계 정의서를 작성을 한다. 아래에 제시되어진 연계 데이터의 식별 및 표준화 절차를 올바른 순서로 나열하라 라고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연계 데이터 식별 및 표준화 절차 5개 단계로 저희가 살펴봤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은 연계하고자 하는 대상, 범위 및 항목을 먼저 정의해야겠죠. 네, D가 먼저 와야 됐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연계 코드 변환 및 매핑, 연계 데이터 표현 방법 정의,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연계 범위 및 항목 정의하고, 그 다음에, 네, 연계 코드 변환 및 매핑이 필요하겠죠. 네. 연계, 코드 변환 및 매핑.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연계 데이터에 대한 식별자 및 변경 구분이 추가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네, 해당 연계 데이터의 표현 방법 및 정의. 마지막으로, 네, 연계 정의서 및 명세서 작성. 이렇게, 디귿, 기읍, 네. 그 다음에, 요게, 네, 리얼이 어디 갔나요? 네, 얘가 리얼입니다. 네. 디귿, 기읍, 리을, 니은, 미음. 이 순서로, 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연계 범위 및 항목 정의. 그 다음에, 네. 연계 코드 변환 및 매핑, 그리고 연계 데이터 식별자 및 변경 구분 추가, 그 다음에 연계 데이터 표현 방법 정의, 마지막으로, 네, 결과물로 연계 정의서 및 명세를 작성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나열하면 됩니다. 4번 풀이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연계 메커니즘에서 송신 시스템의 주요 기능 및 역할을 표현한 것이다. 갈로 1에서 3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얘가 뭔데요? 네. 얘가 송신 시스템이에요. 송신 시스템. 네, 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옆에가 이렇게 수신 시스템이 있는 거죠. 네. 수신 시스템이 있는데, 해당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단계를 저희가 11단계로 해당 프로세스를 정리하면서 학습을 했었어요. 네.
첫 번째가 연계 데이터 생성 및 송신 보내는 쪽 시스템에서 네, 해당 연계 데이터 생성 및 추출.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비어있잖아요. 네. 비어있는 부분을 완성하라. 비어있는 게 3개만 비어있습니다. 네. 3개 비어있는 부분을, 네, 완성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 네. 자, 요거는 그냥, 네, 제가 기술한 거 가지고 그냥 메꿔 놓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연계 데이터 생성 및 추출.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얘에서 오류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요, 발생했으면 해당 그 오류 내용을 기록해야 돼요. 네, 로그 기록. 옆에는. 그 다음에, 오류 발생 없어? 네, 넘어갔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하냐면은, 네, 코드 매핑 및 데이터 변환이 들어가야 돼요. 코드 매핑 및, 네, 데이터 변환. 그래서 얘를, 네, 밑에 1번 부분에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코드 매핑 및 데이터 변환. 오류 있어? 없어? 있으면 로그 기록하고, 없어? 없으면은, 네, 인터페이스 테이블, 네, 또는 파일 생성. 이렇게 기재하시면 돼요. 네. 2번은 인터페이스 테이블 또는 파일 생성. 그 다음 비어있는 3번은 로그 기록. 자, 절차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절차 다시 정리해보면 총 11개인데, 연계 데이터 생성 및 추출. 두 번째, 코드 매핑 및 데이터 변환. 세 번째, 인터페이스 테이블 또는 파일 생성. 네 번째가 로그 기록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연계 서버 또는 송신 어댑터가 보내는 쪽 시스템에서의 순차적인 절차였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전송이었고요. 일곱 번째는 네, 수신의 어댑터가 받고요. 여덟 번째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인터페이스 테이블 또는 파일 생성. 네.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네, 해당 코드 매핑 및 데이터 변환. 그 다음 열 번째가 로그 기록. 그 다음 11번째가 네,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는 거.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게 송신을 묻는 게 아니라 수신이 이 케이스처럼 비어있는 상태로 메꿔 놓으라 라고 물어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 풀면서 정리할게요. 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연계 메커니즘의 연계 방식은 송수신 시스템에 직접 연계하는 직접 연계 방식과 연계 서버를 두어서 연계하는 간접 연계 방식이 있어. 네, 양분화했을 때. 직접 연계 방식이 가지는 장점을 세 가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그냥 풀이를 네,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네. 직접 연계는 송신과 수신 시스템을 다이렉트로 연결했단 말이에요. 다이렉트로 연결하기 때문에 해당 연계 및 통합 구현이 단순하고 쉬워요. 연계 및 통합 구현이 단순하고 쉬워요. 그 다음에 시간도 오래 안 걸려요. 개발 소요 기간 및 비용이 네,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요거는 구분해가지고 요거 별도로 이렇게 잘라도 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개발 소요 비용이 작게 네, 요구된다. 그리고 해당 개발 기간이 짧다. 이렇게 각각을 나눠도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네. 그 다음에 데이터 연계에 대한 처리 성능이 좋다. 처리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네. 그래서 세 가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해당 세 가지 요 범위 내에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대로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다양한 응용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직접 연계 방식의 단점을 쓰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겠고, 간접 연계 방식의 장점을 쓰시오. 간접 연계 방식의 단점을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직접 연계 방식의 해당 장점이, 네, 간접 연계 방식의 단점이고, 간접 연계 방식의 장점이 직접 연계 방식의 단점이기 때문에, 하나만 제대로, 직접 연계 방식의 장점과 단점, 이렇게 제대로 정리하시면, 간접 연계 방식의 장점, 단점 바꿔가지고 적으면 되니까, 네. 다음 6번입니다. 다음은 연계 메커니즘에서 사용하는 간접 연계 방식들에 대한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갈로 1에서 3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1동그라미, 네, WSDL과 UDDI, SOAP, SOAP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연계하는 방식이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간접 연계 방식, 저희 뒷단에 연계 모듈 구축 환경에서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눠 살펴봤던 거, 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EAI, ESB,
웹 서비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봤었는데 그 중에서 WSDL과 UDDI와 소프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방식은 뭐다? 네. 얘는 웹 서비스죠. 웹 서비스. 한글로 웹 서비스를 적어도 되고요. 네. 영어로 웹 서비스를 적어도 됩니다. 단, 네. 주의해야 될 사항은요. 네. 오타로 인해서 부분 점수를 안 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모르겠어. 안 적으셔도 돼요. 한글만 적으셔도 돼요. 네. 1번은 웹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고 2번은 애플리케이션 간의 연계 그리고 데이터 변환 그리고 웹 서비스 지원 등 표준 네,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얘는 네, 특징이 네,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 갈록고름이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라고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줘도 돼요. 네, 해당 이 표준 용어만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3은요, 통신을 위해서 뭐를 생성하여 포트로 할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소켓입니다. 소켓이라고 이렇게 적어도 되고. 네, 표준 답안은 이렇습니다. 네, 1번은 웹 서비스. 한글로 적으셔도 되고, 영어로 적으셔도 되고, 네, 두 개 다 적어도 되는데, 오타로 인해서는 감점될 수 있으니까, 긴가민가하는 영어는 안 적으시는 게 나았습니다. ESB,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버스. 그 다음에 소켓, 이렇게, 네. 간접 연계 방식에 대한 특징. 갈라놓기 문제였고 7번 넘어갈게요. 네. 연계 메커니즘의 장애 및 오류 유형은 송수신 시스템의 연계 프로그램 오류 그리고 송수신 시스템의 연계 프로그램 오류 장애 및 오류 유형은 세 가지 있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연계 서버의 오류 네. 그리고 연계 데이터의 오류 이렇게 네, 분류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부연 설명이고 실제 묻는 거 뭐예요? 마지막 이 중에서 송신 시스템의 연계 프로그램 오류 내용과 처리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송수신 시스템의 연계 프로그램 오류 내용, 송수신이 아니라 송신입니다. 그죠? 네. 다시 세부적으로 송신 시스템의 연계 프로그램 오류, 수신 시스템의 연계 프로그램 오류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학습을 했었죠. 네. 그리고 처리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네. 모범 답안을 베이스로 설명을 드릴게요. 송신 시스템에서 해당 연계 데이터를 추출하잖아요. 네. 그 연계 데이터 추출되어지는 연계 데이터 추출을 위해서 데이터 추출을 해야 되는데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권한이 부여가 안 되어 있어서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 추출, 정확하게는 연계 데이터. 네. 정확하게는 앞에 연계를 추가해가지고 연계 데이터 추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시 권한이 불충분할 때 그리고 데이터 변환 때 예외 미처리 등 exception, 예외 미처리 등 연계 프로그램 구현상에서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네. 자, 처리 방안은요. 처리 방안은 로그로 저희가 오류 내역이나 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잖아요. 이 처리 절차적인 부분을 다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송신 시스템에 대한 처리 방안이니까 송신 시스템 연계 프로그램의 로그를 확인을 하여 오류 내용이 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처리를 한 후 데이터를 재전송한다.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추출을 위한 DB 접근 시 권한 불충분, 데이터 변환 시 예외 미처리 등 연계 프로그램 구현상의 오류가 송신 시스템 연계 프로그램 오류가 된다. 그리고 처리 방안은 송신 시스템 연계 프로그램의 로그를 확인하여 원인 분석 후 결과에 따른 처리를 하고 데이터를 재전송한다. 이렇게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단답형으로 묻고 있어요. 송신 시스템에서요, 네, 보내는 쪽 시스템에서 수신 시스템으로요, 받는 쪽으로 전송되는 연계 데이터는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안을 적용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연계 데이터의 보안 방식은 두 가지가 뭐야? 라고 묻고 있어요. 네. 자, 연계 데이터의 보안 방식은 전송상에서의 전송 구간에 대한 보안과 그리고 데이터 자체에 대한 보안이죠. 네, 데이터 보안.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범 답안은 전송 구간 보안과 데이터 보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에서 설명하는 연계 모듈 구현 환경의 종류를 쓰시오.
연계 모듈 구현 환경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봤던 부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네. ES, Enterprise, 네. Application, EAI,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과 그리고 Enterprise Service Bus, ESB, 그다음 마지막으로 웹 서비스에 대해 살펴봤었는데, 자, 설명 문구 볼게요. 기업에서 운영되는 서로 다른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들 간의 정보 전달, 연계와 통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이야. 비즈니스 간의 통합 및 연계성을 증대시켜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각 시스템 간의 확장성을 높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정답은 뭐냐면은 EAI가 정답입니다. EAI.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앞단에서 제가 내용 설명할 때 해당 보기로 요 설명 문구가 나올 수 있고요. 이 대상 자체를 물을 수 있어요. 라고 강조하면서 제가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EAI 약어만 안다. 이대로 적으시면 돼요. 옆에 굳이 풀네임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네. 근데 문제 자체에서 EAI에 대한 해당 그 용어 원어를 적어 이렇게 물어진다면 네, 틀리지 않게 적어야 되죠.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이라고. 다른 아까 연계 모듈 환경의 종류, 구현 환경의 종류 있었죠. 네, ESB를 물을 수도 있고 웹 서비스를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응용해서. 다음 10번입니다. 다음은 모듈의 연계 환경 구축 방식 중에 자, 웹 서비스에 관한 거다. 갈로 1, 2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라고 묻고 있습니다. 1, 2, 3요. 네, 문제가 3까지 3개입니다. 네. 웹 서비스는 EAI하고 ESB와는 달리 실제 전송이나 전송 이력에 대한 기록 및 모니터링 기능을 별도로 구현을 해야 합니다. 웹 서비스는 네트워크상에서 XML 기반의 메시지를 교환하기 위한 네, 뭐와 검색 및 접근을 위한 뭐 그리고 네, 웹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네, XML 형식으로 구현한 뭐로 구성되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웹 서비스에 대한 구성 요소, 구조 및 구성 요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살펴봤던 게 네, 수업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UDDI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WSDL이 있었어요. 네. WSDL은요, 네. 얘는 웹 서비스 디스크립션 랭귀지예요. 네. 해당 뭘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 네, 동그라미가 WSDL이 되겠고요. 네, WSDL 이렇게. 해당 풀네임 굳이 안 적어도 돼요. 네. 그 다음에 해당 메시지를 교환하기 위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네, 수업이 대상이고요. 네. 그 다음에 해당 네, 검색 및 접근을 위해서는요. 네, UDDI 이렇게. 아닙니다. UDDI. 정답은요, 네. 1번 동그라미가 수업이 들어가고요. 풀네임은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이고요. 네. 2번 동그라미에는 UDDI가 들어가요. 네. Universal Description, 그리고 Discovery and Integration, 약어이고요. 그리고 WSDL은 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 풀네임을 안 적고 해당 용어만 적으셔도 됩니다. 뭘 묻고 있느냐? 웹 서비스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 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11번 풀이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구축되어진 연계 시스템과 연계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연계 테스트를 수행을 했을 때 수행 결과를 검증하는 방법 3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방법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 5가지 중에 3가지만 적으시면 돼요. 그 5가지가 뭐였느냐? 네. 첫 번째, 운영 DB 테이블의 건수를 카운트하는 방법. 두 번째, 실제 테이블이나 파일을 열어서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 네. 세 번째, 파일의 생성 위치의 파일 생성 여부와 파일 크기를 확인하는 방법. 네 번째, 연계 서버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 화면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5번째, 시스템에서 기록하는 로그를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5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이 중에서요, 네, 3가지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요, 통합 구현에 대한 모의평가 문제 풀이를 마쳤습니다.